그러면 이제 지세, 직기를 했으니 직이여야 되겠죠? 나는 어떤 프리젠터인가? 여기 지금 저의 그 강의를 공유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본인만의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이 다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 3가지 정도 섹션으로 나눠서 고찰을 해볼 건데, 나의 스피치 스타일은 어떤가? 나의 말하는 습관은 어떤가? 그리고 나의 발표 시 강약점이 있는가를 주제로 해서 좀 세그를 나눠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나의 스피치 스타일이라고 보면은 이거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겠지만 3가지 세그먼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드립 강한 파워형, 그리고 조곤조곤 설명을 하는 선비형, 그리고 진정성 있는 샤이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좋은 프리젠터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강점이 또 있죠. 자, 먼저 본인이 애드립이 강한 파워형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나 말빨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발표 자체를 좀 즐기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더 강하고 본인이 그렇게 또 믿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강한 임팩트가 있고 몸짓과 무빙이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말도 빨라요. 빠른 딕테이션을 구사를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쭉쭉쭉 끌고 나가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리허설 때 했었던 그 스크립트를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임기응변형으로 PT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실수가 되는 부분이 앞부분이 좀 길고 지루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의 논리에 맞게 이야기를 막 펼치는데 사람들은 빨리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논점이 좀 산만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구사하시는 그 애드립 강한 파워형 같은 경우는 엔딩 부분에 특히 요약과 강조가 좀 필요해요. 앞에서 정말 소위 말해서 굉장히 달변가로 여러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는 거를 요약을 해주는 게 다른 어떤 그 프리젠터 유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어쨌든 스크립트를 써도 스크립트대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괜히 스크립트 쓴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키워드형으로 한 양의 50% 정도만 작성해서 PT를 하셔도 그 50%가 늘어나서 100%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감안하셔서 본인의 스크립트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곤조곤 선비형인데 거품 빼고 할 얘기만 정확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시간이면 15분이다 20분이다 정확히 초 단위까지 거의 맞출 수 있고 또 그 본인의 그 안배, 시간 안배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는 프리젠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데 또 이런 분들의 단점을 굳이 찾자면 되게 일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칫 지루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 어디서 멈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힘을 줄 것인지에 대한 안배가 굉장히 중요한 그 프리젠터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이제 다 숙지했다라고, 워낙 성실한 형들이 많기 때문에 숙지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액션과 그 다음에 호흡과 애드립을 어떻게, 안배를 어떻게 넣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진정성 있는 샤이형, 그래서 덜덜 떨면서 할 말은 다 하는, 그래서 조금 약간 스타일 자체도 바닥을 주로 보고 얘기를 앞부분은 굉장히 좀 샤이하게 시작을 하지만 뒤로 갈수록 탄탄하게 자신감이 붙으면서 좋아지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좋은 점은 적당한 호흡과 포즈로 오히려 집중시키는 힘이 강한 프레젠터시고 이분들의 키는 부담감 해소를 어떻게 할 건가입니다. 근데 저 조언해주고 싶은 거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수록 더 긴장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자. 이렇게 마음을 좀 가볍게 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 대상 PT에 요즘은 좀 각광을 받는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만 잘 전달하면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심사위원들의 경청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3가지 형, 애드립 강하고, 그 다음에 선비 스타일이고, 샤이형 얘기 드렸지만, 좀 이 전체 모두 다, 우리 모두가 또 많이 하게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중언부언을 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짧게 되고, 안 중요한 것은 길게 되고, 그리고 강약 조절에 실패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어느 파트에서는 일어나는데, 중언부언은 주로 이제 애드립형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강약 조절 실패는 선비형.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짧게, 안 중요한 것은 길게. 이거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PT를 하다 보면은 안 중요한 거는 길게 되고 중요한 거는 왜 짧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안 중요하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대부분 인트로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여기서는 그런 로직을 그만 설명해서 넘어가도 되는데 거기서 너무 계속 이렇게 그 미사여가 많아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럴 때는 그 뒤에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거나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 같은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PT를 하시다가 이런 느낌이 받았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중간 과정을 확 드러내버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앞에 그 비슷비슷한 얘기들로 많이 시간을 잡아먹었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또 중간 스토리가 나와봤자 청중들은 조금 이미 집중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인 포인트로 점프업을 해서 오히려 그게 일관성 비트기 전법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청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좀 하셔야 됩니다. 리허설은 이제 여러분께서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프레젠테이션 리허설 방법도 앞서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의 유형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애드립형, 선비형, 샤이형이 조금씩 달라요. 그냥 막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애드립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기세죠. 그래서 이들은 전체 구조만 머리에 놓고 키워드형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인트로나 중간이 길어질 우려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숏 버전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10분 PT면 7분짜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분은 본인이 현장에서 채울 겁니다. 그리고 특히 PT 앞부분을 추격하라는 노력을 본인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게 리허설에서 필요합니다. 선비형은 어쨌든 이제 통으로 전체를 암기하는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거는 뭐 당연히 잘하실 거고, 문제는 이제 이 외웠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PT가 좀 드라이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트로와 중간에 임팩트 요소를 어떻게 넣을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의 이 일정한 톤의 성중을 한번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신호작용, 뭐 칠판에 뭐 두드린다든지 한번 자세를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딱 포즈를 느낄 수 있는 걸 넣어야 된다. 그리고 샤이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진정성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특히 이분들은 이제 앞부분만 잘 넘기면 뒤에 가서는 속도가 더 붙고 탄탄해지기 때문에 앞에 일부는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뭐 필요하다면 한 2, 3분까지 암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평정심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의 리허설이 오히려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샤이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조금 더 강하게 언급해서 초반에서의 약간의 그 수줍어하고 조금은 멋모든 타는 게 마지막에 클라이맥스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장치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뇌과학 측면이나 저의 경험을 미뤄봤을 때 훈련과 실전의 맥락을 정교하게 연결하는 것이 리허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적응하는 안내 단서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뇌가. 그 발표 현장이 만약에 빨간 벽돌이 둘러싸인 공간이라고 한다면 빨간 벽돌이 있는 데서 리허설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냥 환경이 동일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특정되는 환경이 당신한테 연관 기억을 불러일으켜서 그 빨간 벽돌이 있는 방에서 프레젠테이션 연습했을 때 이 부분에서 내가 강조를 했지? 여기가 더 중요하지라는 거를 그 장소의 연관 기억이 불러일으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다양한 장소, 환경에서의 연습이 더 뛰어난 성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 텅 빈 공간, 개인적 공간, 번화무쌍한 곳에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리허설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 예상치 못한 질문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돌발 상황을 많이 겪을수록 실전 돌발 상황에 대한 유연함이 길러지기 때문에 정말 관여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리허설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태 의존성을 경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학물질도 기억의 일부고 작업 시에 다양한 화학물질이 빠져나간 뒤 청결한 상태로 돌아가면 기억력과 학습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칵테일 PT, 파티의 PT라면 그 상태를 만들어서 리허설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전날에 커피를 엄청 마시고 리허설 한 그게 기억이 나려면 동일한 본인의 화학적 물질의 섭취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간에 집중해서 전쟁터처럼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